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라질 채권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브라질 채권 관련해서 설명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실제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브라질 채권을 투자를 해서 금년에 좀 여러모로 좀 통화도 밀리고 금리도 떠서 채권 가격도 많이 밀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손실이 좀 크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여러모로 힘드신데, 문제는 우리가 가입한 금융기관이라든지 미디어에서 브라질 채권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드실 거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포함해서 두 편에 걸쳐서 브라질 채권의 어떤 하락 원인, 향후 전망, 그리고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투자 전략이라 해야 되나요?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번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나 저희 회사가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 부분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브라질 채권이 조금 아카데믹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좀 서두에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브라질 통화 투자하신 분이 손실이 좀 많이 손실 보셨던 게, 통화도 밀리고 그리고 채권 금리도 상승해서 채권 가격도 하락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수익이 많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이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혹여나 금리가 높은 나라들, 예를 들면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이 혹시 브라질도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먼저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은, 브라질은 터키나 아르헨티나와 달리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은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수익 구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채권은 우리가 현지 통화 표시 브라질 채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브라질 현지에서 발행되어 있는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브라질 현지에 투자되어 있는 국채를 투자하게 되면 크게 수익원은 큰 그림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한 나라,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인이 브라질 투자했기 때문에 원화 대비 브라질 통화의 움직임이 브라질 채권 투자를 했을 때의 토탈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겠죠. 근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채권은 크게 두 파트죠. 첫 번째는 이자. 참고로 브라질 채권은 10년짜리 브라질 국채를 사면 연 10%의 비과세 이자 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분이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에 비례해서 그냥 1년 보유하면 10% 이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보유하면 또 10%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 손익은 요거는 이미 우리 그 채권 투자학교 채널을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채권의 자본 손익은 금리와 연동이 돼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이후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근데 지금 금년도에 브라질 채권이 좀 많이 평가 손이 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금리가 많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좀 손해를 보신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 지금 브라질 헤알러화가 금년 초 대비해서 좀 많이 약세로 가다 보니까 환에서도 환차손이 발생한 거죠. 물론 반대로 내가 투자한 시점 이후에 해당한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환차 이익을 얻게 됩니다. 아무튼 큰 그림에서 이 세 가지가 전체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 만약에 가정입니다. 금년 연초에 투자하셨던 분이 오늘 현재 12월 초순까지
이 채권을 들고 있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얼만큼 손실과 득이 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손실이 이만큼 되었고 어느 부분에 손실이 났는지가 아마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한번 보면 금년 연초의 환율은 달러 대비 헤아라를 보면은 4.8달러에서 6달러로 오늘 현재 올랐어요. 그러면 이 달러 대비 헤아라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커질수록 달러 대비 헤아라 해당하는 통화가 약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연초 대비 한 25% 정도 달러 대비 헤아라가 약세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브라질 10년 국제금리, 그 시중금리죠. 브라질 시중금리가 연초에는 한 10.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촬영한 날 기준으로 14%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연초 대비 지금까지의 금리가 연초 대비해서 한 3.5%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연초 이후 통화가 어떻게 움직였고 연초 이후 브라질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화도 밀렸고 금리는 반대로 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밀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브라질 10년 만기 국채를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정확하게 얼만큼 손실이 발생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말씀드린 걸 반영해 보면은 먼저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을 보유하셨으니까 연 10% 이자가 들어왔을 거고요. 그럼 자본 손익, 요거는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채권 가격인데 방금 여기서 보신 바처럼 금리가 한 3.5% 정도 떴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하죠? 금리 변동폭 곱하기 듀레이션 마이너스를 취하면 되는데 참고로 브라질 10년 만기 채권의 듀레이션은 이자를 많이 주다 보니까 듀레이션이 조금 짧아요. 얼마냐면 6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리 3.5% 오른 거에 듀레이션 6년을 곱해보면은 채권 가격이 한 20%에서 한 21% 정도 금년 한 해에 손실을 보신 게 됩니다. 채권 가격 측면에서 이렇게 한 20% 정도 손실을 보게 된 거고요. 반면에 통화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러 대비 헤아라가 4.8레알에서 6레알까지 밀렸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1월 1일 날 투자했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통화에서 달러 투자자 관점에서는 25% 정도 손실을 봤을 것이고 반면에 한국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헤아라를 투자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요? 지금 달러 대비해서 헤아라가 25%가 깨졌지만은 원화도 달러 대비 꽤 밀렸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15% 밀렸는데 저쪽은 25%가 밀렸잖아요. 그러면 요 차익, 그러니까 같이 달러 대비 밀렸지만 헤아리 원화보다 한 10%가 더 밀렸잖아요. 그래서 원화 대비는 한 10%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년 1월 달 투자자 기준으로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브라질 현지 통화 표시 브라질 채권 투자했을 때 총 수익은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합산하면 총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달러 관점의 투자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 한 20% 밀렸고 환에서 한 25% 깨졌는데 굉장히 한 45% 이상 빠졌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서 한 10% 들어왔으니까 한 36% 정도의 손실을 보셨을 거고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서 원화 관점에서 투자하신 분은 환이 그렇게 많이 안 깨졌잖아요. 원화도 많이 밀렸으니까. 그럼 환에서 한 10% 깨졌고 채권에서 한 20% 깨졌으니까 여기서 한 30% 정도 깨졌는데 우리가 연간 이자 수익이 한 10%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원화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 1월 달 초에 투자했다라고 보면 한 20% 정도 손실을 본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금년 한 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달러 투자자는 한 20% 정도, 아니, 원화 투자자 관점에서 한 20% 정도, 달러 투자자 관점에서 한 35% 정도 손실을 현재까지 이제 평가손이 발생을 한 건데, 근데 요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 손실의
발생했던 요인이 아까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고 통화가 밀려서 환차 손이 발생을 한 건데, 그러면 과연 금년에 환율 부분과 금리 부분이 얼만큼 움직였을까를 지금 제가 단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추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자료는 제가 브라질 최근 한 8년간의 브라질 통화와 브라질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자료 보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말씀 여쭐게요. 요 브라질 통화는 여기 녹색 선인데 요거는 왼편 스케일을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3.6에서 이렇게 6절 올라가죠. 이게 위로 갈수록 달러 대비 헤아라 약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이게 브라질 10년 국채 금리인데 요거는 오른편 스케일을 보셔야 됩니다. 현재 14% 정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현재 먼저 브라질 통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6 해알 정도 하잖아요. 이거는 와우,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지난 30년 중에서 달러 대비 헤아라는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시면 여기 연초에 브라질 헤알이 한 4.8 근처에 있다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4.8에서 한 6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어쨌건 간에 달러 대비 헤알은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번에 통화가 꽤 밀렸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 금리입니다.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 금리도 보시면 연초에 한 10.5에서 한 지금 14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난 한 8년 중에서 어떻게 해요? 2016년 이후에 요 레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요 박스권 상단에 지금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8년 중에 최고, 그러니까 금리 가장 높은 레벨 근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화는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크게 밀려 있는 상황이고, 채권 금리도 지난 한 8년 정도 중에서 가장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원인은 간단하죠. 룰라 정책이 아무래도 조금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브라질 채권과 통화가 지난 8년 중에 금리는 가장 높은 레벨까지, 통화는 지난 30년 중에 가장 낮은 레벨까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냥 제가 경제 전망을 잘 못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브라질 경제 전망을 좀 말씀드릴 건데 저 마 대표 얘기 내 신뢰 못하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제로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현실적인 해법은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제가 방법론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 지금 이자 수익에서 10%가 연 10% 들어온 반면에 금리가 한 3.5% 정도서 평가가 한 20% 깨졌고 통화에서 원화 기준 한 10%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정입니다만은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된다? 자, 한번 줘볼게요. 10년짜리 비과세 채권인데 이거를 10년 보유하면 매년 10%씩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토탈 10년 보유 동안에 100%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첫 해에는 이자 수익이 10%밖에 안 들어왔지만 만약에 이거를 둘째, 셋째를 계속 갖고 되면 매년 10%씩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수입은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수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년 투자 손익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금리가 떠서 채권 가격이 한 20% 하락을 한 거는, 이거는 제가 아마 저희 채권 투자학교에서 좀 여러 번 보신 분이나 또는 제 책, 채권 투자 바이블이나 이런 제 책을 보신 분은 금방 이해하실 거지만, 이걸 만약에 10년 만기까지 바앤홀드로 들어가면은 이 자본 손익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본 잡아주시면 이거 다 사라집니다. 즉 뭐냐면은 모든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가게 되면 중간에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손실과 손익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냥 이 평가손은
만기까지 가져가면 손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손실 하나도 안 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만기까지 가게 되면 예금처럼 되는 거예요. 예금 어떻게 되죠?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국채들은 만기까지 들고 가면 중간에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는 수익 난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원본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서 한 20% 이상 깨졌지만은 설령 제 예측이 틀려서 앞으로 금리 계속 올라간다 가정 극단적으로 더 올라간다도 평가 손실은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만기까지 가면은 그 손실은 저하고 투자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즉 만기까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자본 손익은 전혀 이게 다 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근데 만기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피 못하는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통화 부분입니다. 만약에 만기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의 통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그때 통화 가치가 지금보다 더 내리게 되면은 환율 부분이 더 손실이 더 확대가 될 것이고 반대로 만기 시점에 간다고 했을 때 반대로 갔으면 환율 손실이 좀 줄어들겠죠. 어쨌건 간에 만기 보유 전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환율 노출 리스크는 회피를 못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하면 첫 번째는 중간에 금리가 올라가서 한 그 평가 손실 부분은 우리가 다 상세히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들고 있으면 계속 연 10%씩 이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누적적으로 토탈 한 100% 수익이 되는데 남는 리스크가 뭐냐면 통화 부분 리스크는 남는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환율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원화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연초 대비 한 10% 환율에서 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기까지 20% 환율이 메이크업이 안 된다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토탈 100% 수익에서 한 10% 정도만 차감하면 한 90% 정도가 여러분이 적어도 한 8, 90%가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연 8, 9% 수익이 가져갈 수 있고 이게 비과세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이게 좀 버티다 보니까 환율이 다시 리커버 한다면은 그냥 이 100%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연 토탈 그런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합시다. 지금까지는 원화 대비해서 헤알이 한 10% 깨졌는데 정말 반토막 난다 합시다. 환이 10년 동안에. 그럼 한 50%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과세 수익 100%가 있는 거니까 여기 한 반절 정도 손실 본다고 하더라도 연 4, 5%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게다가 이게 비과세니까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극단적이지만 환에서 반절 이상만 안 깨진다고 하면은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은 뭐 만족스럽지 않지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꼭 만기까지 가는 방안이 아니라 뭐 제가 경제 전망 모르겠고 모른다 하고 믿지도 못하겠다 하면 조금은 투자 기간을 더 보유 기간을 들고 가시면 이자 수익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손실 부분 메이크업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손실 난 부분도 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요 방안도 한번 여러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알려드리고 제가 이 브라질 채권 얘기한 건 아니겠죠. 이건 뭐 아마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걸 거고 간단하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를 간단하게 예고편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왜 이렇게 브라질 채권이 밀렸냐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룰라가 이전 행정부, 우파 정부 대비해서 좌파 정부신데 결국 우파 정부는 물가를 잡는 데 주력을 했던 반면에 룰라는 물가보다는 성장을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물가 상승이 유발되는 걸 걱정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중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통화도 좀 밀리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연유고요. 아무튼 그런 연유가 좀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 금리가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통화가 더 많이 밀리게 된 어떤 촉발점은 11월 중순에 룰라가 재정 감축안을 시장이 그동안 많이 걱정해 재정 감축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재정 감축안이 시장의 기대만큼 못 미쳤어요. 그래서 최근에 10월 중순부터 다시 금리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통화도 많이 밀려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따따블로 깨진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 요번 최근에 어떤 재정 감축안에 대한 실망안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두 가지가 연쇄작용을 해서 밀렸다는 게 간단한 하락 원인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현재 브라질 금리가 14%입니다. 14%라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금리가 제일 높고요. 두 번째로 실질금리 기준으로, 즉 물가를 차감한 실질금리도 지금 한 8.8% 정도 됩니다. 즉 실질금리 기준으로 전 세계 제일 높은 레벨에서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인 레벨이 와 있고,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브라질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미 우리가 그 시장금리가 2025년 내년 말까지 정책금리가 쭉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가 이미 거의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현재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11.25인데 내년 말까지 브라질 정책금리는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건 14% 정도 수준까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 아마 이번 주에 아마도 7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그것 때문에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향후에 물가가 올라갈 것들에 대해서, 한 1, 2년 올라갈 것들에 대해서 이미 채권 시장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마지막 꼭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통화와 금리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혹여나 이게 우리가 그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나라들, 예를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인데, 아마 그렇게 본다면 브라질 되게 서운할 거예요. 뭐냐면 브라질은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브라질은 현재 실질 GDP 수준으로,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3.3% 성장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주요국 중에 가장 높고, 특히나 이번 3분기 성장률 얼마냐면 저 놀랐는데 전년 대비해서 4%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은 현재 내수 경기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 건전성인데, 대외 건전성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외환 보유고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걸 봐서는, 그러니까 성장이나 대외 건전성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동영상 여러 브라질 채권을 갖고 계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나 또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 분 모두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